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의 4회를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4회 특강 문제 교재는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 작업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문제 배점은 15점이 되죠. 그리고 오늘 실습 파일은 특강 4회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부터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2에서 G21 영역에서 부서가 개발부가 아니면서면 조건은 AND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전체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의 4번 이름, 성별, 직위어를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하고요. 조건은 B23에서 B24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결과는 B26셀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개발부가 아니면서네요. 그쵸? 자, 개발부가 아니면서면 not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 보니까 not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있을 거고요. 부서를 나타내는 셀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해당 부서의 값이 개발부가 아니라는 것을 해당 연산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해당 연산자를 통해서 부서가 개발부가 아니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가 전체의 평균을 초과하는 이라는 내용은 이제 쉽게 조건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수를 나타내는 셀 주소가 있을 거고요. 해당 점수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의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보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4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직위 필드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자, 우선 해당 필드의 이름을 복사를 해서 결과를 표시할 곳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결과를 나타낼 B26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은 B23부터 B24 영역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서 수식을 사용하니까 조건의 필드명은 조건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는 수식 입력줄 위쪽에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자, 조건이 and로 묶였었다. 그쵸? and라고 먼저 적어 주시고요. 부서가 개발부가 아니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서는 C열에 있네요. 해당 셀을 기준으로 먼저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F4키로 고정을 하되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서가 개발부가 아니면이죠. 아니라는 연산자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개발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부서가 개발부가 아니라는 조건 첫 번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점수가 전체 점수의 평균을 초과하는 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수가 있는 G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점수가 전체 점수의 평균을 초과하는 이죠. 그래서 크다는 연산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에버리지를 적어 주시고 점수가 있는 곳의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괄호 닫고 end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의 대부분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고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를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결과가 위치할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고급 필터의 결과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행 번호가 홀수 이고네요. 이고면 조건이 AND 조건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시간의 시간이 1시에서 4시 59분 사이인 데이터 전체 행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라고 하네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nd, mode, row, hour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mode 함수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mode 함수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죠.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mode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ow 같은 경우는 참조 셀의 행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row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행 번호가 홀수라는 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면 모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숫자가 행 번호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로우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을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면 행 번호가 홀수라는 수식 작성이 되겠네요. 즉, 행 번호가 홀수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시간의 시간이 1시에서 4시 59분 사이라는 것은 hour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hour. 어떤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셀 주소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시간 정보에서 시간을 추출하면 되겠다. 그쵸? 해당 시간을 추출한 것이 1시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말이 1시 이상이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hour 어떤 시간 정보에서 시간을 추출한 값이 5보다 작으면, 즉 5시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 조건을 통해서 시간이 1시에서 4시 59분 사이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이러한 조건을 사용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문제 포인트는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조건을 우선 엑셀 시트에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부 서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I3셀에 등호를 입력하고 조건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건이 행번호가 홀수 2고기 때문에 AND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AND를 적어주시고요. 행번호가 홀수라는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눌 숫자는 행번호가 되겠다. 그쵸? 로우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할 거고요. 자, A3셀을 기준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면서 서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 번호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라는 조건이 행 번호가 홀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당직 시간에 대한 조건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hour 함수를 작성해 주시고요. 당직 시간이 여기에 있네요.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 번호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당직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한 내용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쵸?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당직 시간이 이번에는 5보다 작다는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당직 시간의 시간이 1시부터 4시 59분 사이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수식을 컨트롤 X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수행할 영역이 A3부터 G21셀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방금 복사한 수식을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이 만족될 때 적용할 서식도 아래쪽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식 눌러 주시고요. 문제에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하라고 하고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2에서 G21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내용이 110% 확대되어 인쇄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하단이라고 하면 바닥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10행부터는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3번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페이지 나누기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엑셀 시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페이지 나누기가 적용이 된다. 그쵸? 해당 내용 알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10행부터 이 페이지에 인쇄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자, 해당 셀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서 위쪽이 되죠. 해당 위쪽. 그리고 왼쪽 편은 엑셀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누어서 페이지 나누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셀이 A10셀이 되겠네요. A10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하게 되면 10행부터 해서 10행부터 이 페이지에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소괄로 3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A2부터 G21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A2부터 G21 영역을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이름 상자에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할 건데요. 이때는 A10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삽입이 될 건데 왼쪽은 시트 바깥쪽이니까 상관이 없겠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위쪽이 첫 페이지, 아래쪽이 두 번째 페이지로 인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10행부터 이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실행하기 위해서 A10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나누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도 잘 삽입이 되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설정을 할게요.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확대 배율을 110%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1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를 위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서 해당 바닥글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이라고 하네요. 해당 오른쪽 구역에서 페이지 번호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번호 삽입 눌러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설정한 것 같네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갈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풀이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계산 작업 유형이 된다, 그쵸? 계산 작업의 문제 배점은 30점이 되고요.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신청 일자를 이용하여 추첨 대상을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신청 일자가 평일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요. 주말이면 X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이때 if s와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if s 함수가 나오는데요. 조건 1번일 때 값 1번을 출력하고요. 조건 2번일 때 값 2번을 출력을 한다. 그쵸? 자, 여러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를 구해주는 함수가 if s 함수가 됩니다. 말 그대로 if s 함수죠. 여러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를 구해주는 함수가 if s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weekday 함수가 나오네요. weekday 함수의 인수로 날짜가 주어지고요.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가 되는데요. 해당 K에 따라서 요일 번호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은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셀의 함수 도움말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K가 1일 때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6으로 끝나는 방식이 되고요. K가 2일 때는 월요일이 1로 시작하고요. 일요일이 7로 끝나는 방식으로 해서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윗데이 함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에서 사용할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 문제를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의 신청 일자가 있네요. 해당 신청 일자 필드를 이용해서 추첨 대상, 2열에 추첨 대상이 있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식을 작성한 이 4셀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수식 입력줄 위쪽에서 수식을 작성할게요. 자, 문제에 보면 if s와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if s 함수를 적고요. 평일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 함수만으로 평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우선은 weekday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날짜를 인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신청 일자가 있는 B4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 때 참조 범위가 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가 빠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윗데이 인수로 어떤 것을 지정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평일을 나타내려고 하면 월요일이 1로 시작하게 되면 화요일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 5가 되죠. 그래서 윗데이의 인수로 2를 준 다음에 해당 요일 번호가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월화수목금이 되겠죠. 이때 평일에 대한 조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까요? 자, 윗데이 함수의 인수로 2를 줌에 따라 월요일이 1로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금요일이 5가 됐는데요. 그래서 해당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해당 조건의 의미가 결국 평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평일일 때는 동그라미로 5를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자, 다음 조건 작성해 볼게요. 조건 2번이 되겠네요. 자, 윅데이 한 번 더 적어 주시고요. 신청 일자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수를 동일하게 2로 주게 되면 토요일은 6이 되고 일요일은 7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6보다 크거나 같다로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조건의 의미가 결국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일 때 X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if s에 대한 괄호를 닫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평일과 주말에 따라서 동그라미와 X로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평일과 주말을 나타낼 때 윗데이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교육기간, 결제 방법과 표 2, 표 3을 이용하여 해당 영역의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글자에서 추출한 게 코드가 되나 보네요. 그리고 금액은 단위 금액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위 금액에 교육기간과 그리고 1 빼기 할인율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단위 금액은 표 2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할인율은 표 3에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xlookup, left, index, xmatch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소괄로 2번에서 사용할 함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바로 엑셀에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lookup 함수네요. 찾을 값이 있고요. 해당 찾을 값을 해당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반환 범위의 값을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자, xlookup 함수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찾을 범위가 해당 범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찾을 값이 해당 부분이 찾을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범위가 해당 범위가 반환 범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주겠죠. 그쵸?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해당 반환 범위의 값을 반환해주는 것이 xlookup 함수가 됩니다. 그쵸? VLOOKUP 함수는 표의 첫 열에서 HLOOKUP 함수는 표의 첫 행에서만 찾을 수 있었는데 X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을 찾을 범위를 따로 지정해서 해당 범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좀 더 파워풀한 함수가 XLOOKUP 함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XLOOKUP 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가 나오네요. 자, 인덱스 함수는 해당 범위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되죠. 그리고 xmatch 함수네요. xmatch 함수는 매치 함수와 유사한데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xmatch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찾게 되겠죠. 해당 범위에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xmatch 함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2번의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에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표 1의 과목 코드, 그리고 교육 기간, 그리고 결제 방법과 표 2와 표 3을 이용해서 금액을 F4에서 F28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F4셀을 클릭하고 바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F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단위 금액 곱하기 교육기간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통해서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단위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쵸? 자, 표 2에서 단위 금액을 우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xlookup 함수를 먼저 사용할 건데요. 자, xlookup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찾을 값은 과목 코드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글자에서 추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left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문자는 과목 코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과목 코드도 같이 참조가 변하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ft 함수의 인수로 1로 주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왼쪽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코드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코드를 해당 범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xlookup의 찾을 값이 되고요. 찾을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을 범위가 해당 범위가 되겠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단위 금액을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해당 범위가 반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고 해당 영역도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lookup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금액을 구했고요. 다음으로 교육
교육기간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간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C4셀에서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계산할게요. 1 빼기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덱스와 x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때 주로 인덱스 함수가 가장 바깥쪽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 함수에서 값을 가지고 올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율을 가지고 올 거죠.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인덱스 함수에 사용할 범위로 지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행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행 번호는 결제 방법에 따라서 행 번호가 달라지겠네요. 그쵸? 자, 해당 행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xmatch 함수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match 함수에서 찾을 값은 결제 방법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결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클릭이 어려워요. 그쵸? 이때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화살표 위쪽을 눌러서 D4셀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결제 방법을 찾을 범위가 해당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라고 하면 해당 범위에 존재하는 상대 위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xmatch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괄호를 닫아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매치 모드로 해서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0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생략하게 되면 xmatch 함수에서는 0이 기본값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0을 입력하고 xmatch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함수의 열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해당 범위는 열이 하나죠. 그래서 1로 입력하고 인덱스 함수에 대한 괄호 닫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아주고요. 엔터 버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이 구해진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금액 필드가 잘 계산되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교육 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교육 기간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코드별이라고 하면 해당 코드가 조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조건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코드별 교육 기간 합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하여 표 4의 해당 영역에 해당 클로버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코드별 교육기간 합계가 8이면 이렇게 클로버가 8개 표시되도록 표시를 해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ft, sum, if, left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때 left 함수가 나오는데요. left 함수는 문자가 주어지고 해당 문자를 지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left 함수에 별표가 주어지게 되면 3을 인수로 주면 해당 별표가 3개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문자를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소괄호 3번의 문제에 보면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배열 수식에서 합계의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에 보면 sum과 if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한 개일 때는 sum, if 적어주시고 조건 문제에 보면 코드가 조건이 될 것 같네요. 해당 조건 적어주시고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3번의 배열수식 문제도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괄로 3번 문제를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와 교육 기간을 이용하여 표 4에서 코드별 교육기간 합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해당 코드는 과목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에서 추출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저희가 답을 입력할
제20셀을 클릭을 하고요.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식 입력줄 위쪽에서 바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썸과 if를 통해서 우선은 코드별 교육기간 합계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썸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if 적어주시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 다시 해당 문제의 조건은 코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과목 코드에서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left 함수의 인수로는 1을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문자와 해당 코드가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셀을 클릭하면 되겠는데요. 해당 셀 클릭이 어려울 때는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하고 화살표 위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같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과목 코드에서 추출한 한 글자와 해당 코드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계산 범위가 교육기간이 되겠네요. 그쵸? 교육기간의 합계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간이 있는 곳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했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완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기간이 계산이 되었네요. 코드별 교육기간의 합계가 계산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랩트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당 수식에서 랩트를 적어주시고요. 반복할 문자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한글로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숫자 8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드키 누르면 커서가 가장 바깥쪽으로 이동해요. 엔드키 눌러서 커서를 바깥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레프트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자를 방금 저희가 계산한 숫자만큼 반복해서 표시를 해주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별 교육기간의 합계에 맞게 해당 아이콘이 반복되어서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신청 일자를 이용해서 표 5의 J33부터 L37 영역의 월별 과목 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글자에서 추출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과목수 뒤에는 개를 표시하되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count, if, left, month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보면 과목 수라고 하면 개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저희가 개수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count와 if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count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간단하죠? count 그리고 if 그리고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1로 주시면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count, if 그리고 조건 자리에 조건 1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조건이 만족했을 때 1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한 개일 때 조건 자리에 해당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 그쵸? 자, 아무튼 저희가 개수를 구할 때 count와 if를 통해서 개수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소갈로 4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갈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표 1의 과목 코드와 신청 일자를 이용해서 표 5 영역
해당 영역의 답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해당 표 5를 보게 되면 조건이 두 개처럼 보입니다. 코드가 하나의 조건이고요. 월이 하나의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답을 입력할 곳은 해당 영역에 답을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수식을 해당 셀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쵸? 자, J30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count if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자, count 입력해 주시고요. if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기준으로 먼저 조건을 작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과목 코드에서 왼쪽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되죠. 이를 위해 left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과목 코드를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왼쪽 첫 글자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left 함수의 인수로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ft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한 내용이 왼쪽에 있는 코드와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셀 클릭이 안 되네요. 아래쪽에 있는 셀 클릭하고 화살표 위쪽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 같은 경우는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참조가 아래쪽으로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다음으로 곱하기를 적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번에는 신청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면 되겠다. 그쵸? 이를 위해서 month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신청 일자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신청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해당 부분과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오른쪽으로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쵸? 열 단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할 때 열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조건이 만족될 때는 1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if에 대한 괄호 닫고요. count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잘 출력이 되는데요.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답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쵸? 이를 위해서 저희가 if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를 통해서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이 0일 때 저희가 공백을 입력을 할 거고 0이 아닐 때는 해당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당 수식을 우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에 if를 적어주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열어주시고 해당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해야 되죠. 0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두 개를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0이 아닐 때는 해당 수식을 컨트롤 V로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보게 되면 과목수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개를 같이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컨트롤 Shift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된 값이 0이 아닐 때는 뒤에 개가 잘 붙어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 값이 0일 때는 공백으로 잘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열 수식 문제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심화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해당 함수를 통해서 표 1의 해당 영역에 심화 여부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fn 심화는 과목 코드 교육 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보게 되면 fn 심화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과목 코드와 교육 기간을 인수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 코드의 첫 글자가 C인 경우에 교육
기간이 2 이상이면 Y로 표시하고요. 그 외는 N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과목 코드가 C가 아닌 경우에 교육 기간이 3 이상이면 Y, 그 외는 N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if else문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그렇게 코드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선은 과목 코드의 첫 글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 그쵸? 해당 부분을 먼저 적어보게 되면 if 그리고 left가 나오겠네요. 과목 코드의 첫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과목 코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left 함수의 인수로 1을 주면 되겠네요. 해당 과목 코드에서 왼쪽 첫 글자를 추출한 것이 뭐와 같을 때, C와 같을 때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네요. 교육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if문 안에 또 if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if 그리고 교육기간이 2 이상일 때 된 이때의 수행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fn 심화는 y가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는 n을 표시하라고 하죠. 그래서 l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fn 심화는 n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if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f와 and if로 해서 하나의 if 구문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과목 코드가 C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당 if문에 대한 else, 즉 과목 코드가 C가 아닌 경우가 되겠다. 그쵸? 과목 코드가 C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교육기간에 대한 조건을 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교육기간이 3 이상이면 해서 위에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if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if문에 대한 and if를 작성해 주시면 이번 if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소괄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도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해당 문제의 포인트는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지문에 따라서 그대로 코드로 옮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5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괄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렸으면 위쪽에 있는 삽입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모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우선 문제에 제시된 코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 심화 인수는 과목 코드와 교육 기간을 인수로 받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하나씩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코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목 코드의 첫 글자에 따른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if left 과목 코드를 인수로 받는다. 그쵸? 과목 코드를 인수로 받고요. 왼쪽의 첫 글자를 추출했을 때 첫 글자가 C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과목 코드의 첫 글자가 C인 경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쵸? 교육기간에 따른 조건을 아래쪽에서 if문을 하나 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작성해 볼게요. if, 이때 교육기간이 2 이상이면 이때는 fn 심화를 y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else, 나머지 경우에는 fn 심화를 n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end if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목 코드가 C가 아닌 경우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els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기간에 대한 조건이 또 나오게 되죠. if 교육기간 3 이상일 때 된 fn 심화는 y로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경우 그 외는 fn 심화를 n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전체 바깥쪽에 있는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5번에 제시된 내용을 코드로 모두 작성했는데요. 이때 if 문안에 중첩 if 문이 있을 때는 들여쓰기를 잘 해서 작성하시면 코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띄어쓰기를 할 때 탭 버튼을 하나 누르면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if문의 안쪽에 중첩 if문을 작성할 때는 탭을 한번 더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코드를 보기는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아무튼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if 문이 나오고요. 과목 코드에 대한 조건이 있고 과목 코드가 C일 때 그때 if 문을 하나 더 작성하고요. 그리고 바깥쪽 if 문에서 과목 코드가 C가 아닐 때의 경우에 조건을 한 번 더 if 문을 통해서 작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 글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G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FN 심화라고 적어주시고 인수로 과목 코드와 교육 기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코드가 A4셀이겠네요. 그리고 교육 기간은 C4셀을 지정하고 FN 심화에 대한 괄호를 닫고 엔터 버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해당 영역에 결과가 잘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산 작업의 추가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의 주문 코드를 이용하여 계정 코드를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주문 코드의 3에서 여섯 번째가 2024이면 주문 코드의 Z 문자를 공백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2024가 아니면 3에서 여섯 번째를 해당 문자로 바꾸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예제를 보게 되면 주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에서 여섯 번째가 2024다. 그쵸? 이럴 때는 해당 Z 문자를 공백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Z 문자는 항상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문자를 공백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코드가 MZ로 시작하는 주문 코드를 보게 되면 3에서 여섯 번째가 2023이네요. 그쵸? 2024가 아니면 해당 2023을 언더바 올드 언더바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시를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은 value 함수가 나오네요. 자,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value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replace 함수가 있습니다. replac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문자열이 주어지고, 그리고 시작 위치가 주어진다. 그쵸? 자, 해당 시작 위치가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 지정한 K개만큼 새 문자로 교체해주는 함수가 replace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if문부터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자, if문을 적고요. 그리고 mid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주문 코드에서 값을 추출할 거예요. 그쵸? 3에서 여섯 번째 문자를 추출해서 2024랑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시작 위치가 3이 될 거고 3, 4, 5, 6 해서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드 함수의 인수로 3과 4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작 위치가 3이 되고 추출한 문자 수가 4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출한 내용이 2024랑 똑같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내용은 문자 데이터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때 value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드 함수에서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을 하고요. 해당 숫자가 2024랑 같은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와 같을 때는 해당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주문 코드의 Z 문자를 공백으로 바꾸어 주는 replace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2024가 아니면 해당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replace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f 문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면
추가 문제에 대한 풀이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추가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해당 주문 코드를 이용해서 계정 코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식을 입력할 C40셀을 클릭하고요.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식 입력줄 위쪽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선 if문을 통해서 조건을 비교해 주어야 됩니다. 그쵸? if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value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문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수식을 바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value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mid 함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에서 주문 코드에서 추출을 할 거예요. 그쵸? 주문 코드를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행 앞에 달러 고정 기호가 빠져야겠다. 그쵸? 왜냐하면 계정 코드를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참조가 아래쪽으로 같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문 코드의 3에서 여섯 번째를 추출할 거잖아요. 시작 위치가 3이 되고요. 문자 수는 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문자, 즉 주문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네 개를 추출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해당 결과는 문자가 되므로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해당 숫자가 2024이면 이때 주문 코드의 Z 문자를 공백으로 바꾸라고 하죠. 자, 그런데 주문 코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위치에 다 Z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replace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replace라고 적어주시고요. 올드 텍스트는 주문 코드가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주문 코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행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작 위치가 2가 되고요. 문자 수는 1이 되고요. 새로 바꿀 문자를 공백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문자, 즉 Z가 되겠죠. 해당 Z가 공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조건에서 2024가 아닐 때는 문제에 보게 되면 3에서 여섯 번째를 언더바 올드로 바꾸라고 하죠. 해당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 한번 더 적어주시고요. 자, 동일하게 B40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B40셀을 클릭하려고 하니까 클릭이 안 되네요.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위쪽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는 3에서 여섯 번째를 바꾸라고 하죠. 시작 위치가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꿀 문자가 4개가 될 거예요. 그쵸? 3, 4, 5, 6 해서 4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꿀 세 문자를 큰 따옴표 안에 언더바 올드 언더바까지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에 대한 괄호 닫고 마지막으로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이 if 문에 대한 조건이 되고요. 해당 조건이 만족할 때는 해당 셀에서 두 번째에 있는 첫 번째 문자를 그냥 공백으로 바꾸어 주게 되고요.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해당 주문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네 개의 문자에 대해서 언더바 올드 언더바로 바꾸어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엔터 버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주문 코드에 2024일 때는 Z가 빠져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23일 때는 해당 2023이 언더바 올드 언더바로 바꾸어서 잘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분석 작업 유형이 된다. 그쵸? 분석 작업의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0점 아니면 10점이에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실수를 하지 않고 10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인사.accdb라고 하는
파일에서 자, ACCDB라고 하면 액세스 파일이 되겠다. 그쵸? 자,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해당 액세스 파일에 있는 인사정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나 봐요. 해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즉,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나타난 그림을 보게 되면 4번 필드가 여기 있네요. 4번 필드가 있는데요. 해당 4번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그룹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부분합의 사용 함수는 합계와 평균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나타난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A그룹 밑에 부분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부분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부분합의 사용 함수를 합계와 평균 둘 다 모두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필드는 회계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하고요. 직위 필드는 과장, 차장만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위쪽에 보니까 해당 필터 항목이 있네요. 그쵸? 자, 필터 영역이 있는데 해당 필터 영역에서 과장과 차장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합계는 행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기 전에 아래쪽에 나타난 그림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피벗 테이블에서 각 영역에 위치할 필드를 위치시키는 것부터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 화살표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화살표는 해당 부분이 연령역에 위치할 필드가 되겠네요. 그쵸? 성별이라고 하는 필드가 연령역에 위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필드, 해당 연령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 행령역이 위치하죠. 자, 그래서 4번 필드가 행령역에 위치하면 되는 필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직위 필드가 필터 영역에 위치할 필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해당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디가 시작 위치예요? 자, 필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 시작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피벗 테이블을 불러올 때 B4셀을 선택한 이유로 피벗 테이블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피벗 테이블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벗 테이블 시작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게 되면 B4셀에서 시작한다. 그쵸? 그래서 저희도 B4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먼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셀 선택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문제에 보게 되면 인사.accdb 파일을 사용하라고 하죠. 해당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사정보 테이블에 여러 필드들이 있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인사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당 테이블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정보에 있는 필드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필터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쵸? 다음 정렬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침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작성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B4셀이 잘 설정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불러와졌고요.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 각 영역에
위치할 필드를 위치시키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그림을 보게 되면 성별 필드가 열 영역에 위치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해당 성별 영역 먼저 열 영역에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필드는 행 영역에 위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필드를 행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감 영역에 들어갈 내용은 급여 필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 감 영역에 사용될 필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행 영역과 열 영역이 교차하는 곳에 감 영역이 표시가 되는 것은 시그마 값에, 즉 해당 영역에 필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급여 필드를 감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필터 영역, 해당 부분에 직위가 있네요. 해당 부분에 직위도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우선 피벗 테이블에 위치할 각 필드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룹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룹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게 되면, 자, A로 시작하는 4번은 A 그룹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K로 시작하는 부분은 K그룹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네요. 해당 그림 참고해서 저희가 그룹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A그룹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Shift 버튼 누르고 해당 부분까지 선택을 해서 블록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K그룹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K001이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Shift 버튼 눌러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P가 있는 곳도 설정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버튼 눌러서 해당 부분을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버튼 눌러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우선 그룹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여기 그룹 이름을 설정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문제에 보면 해당 부분이 A그룹, 해당 부분을 K그룹, 이렇게 그룹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6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A그룹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해당 부분도 B그룹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해당 P그룹, 해당 그룹도 P그룹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보고서 레이아웃도 설정을 했고요. 그룹도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조금 더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당 레이아웃 그룹에서 부분합을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 총합계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총합계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의 사용 함수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피벗 테이블을 보게 되면 A그룹 요약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A그룹 합계도 있고요. A그룹 평균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B16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필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합계와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그룹의 합계와 A그룹의 평균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부분합에 표시되는 함수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이렇게 하구나 정도 눈에 꼭 익혀서 시험에 응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급여 필드에 대해서 회계 범주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급여 필드가 있는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에 회계 범주, 회계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따로 설정된 게 없네요. 그쵸? 소수 자릿수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 통화 기호만 해당 기호로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회계 범주로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직위 필드에 대한 필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필터 영역에서 저희가 필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C2셀에 있는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과장과 차장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여러 항목을 선택할 거죠. 그래서 해당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과장과 차장만 표시하기 위해 과장과 차장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다 설정한 것 같은데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아무 영역이나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해당 피벗 스타일 보통 3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모두 작성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4번 이름 성별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중복된 행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부서별 급여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성별별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복된 행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부분합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되는 작업은 항상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수행합니다. 그쵸?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하고요. 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분합 계산은 문제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분합에 표시된 개요를 제거해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부분합 문제 저희가 반드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도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갈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복된 항목 제거를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행할 영역이 표 1이 되겠네요. 해당 부분에 아무 곳에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다. 그쵸? 해당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4번과 이름과 성별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제거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모두 선택 취소를 먼저 클릭할게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체크 해제가 모두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4번 필드, 그리고 이름 필드, 그리고 성별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3개의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있을 때 해당 항목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3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되었다고 하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개요 그룹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부분합을 클릭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수행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이를 위해서 우선 정렬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요. 정렬 기준은 문제에 보게 되면 우선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자,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자,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렬을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정렬을 모두 수행을 했고요. 이제는 부분합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분합 선택해 주시고요. 우선은 부서별 급여의 평균을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부서별이면 그룹화할 항목이 부서가 되겠다. 그쵸? 부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급여의 평균이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을 체크 해제하고 급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별에 따른 급여의 평균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한 번 더 수행하면 되겠는데요. 한 번 더 개요 그룹에 있는 부분합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성별별이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의 성별을 체크해 주시고요. 급여의 평균이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도 급여를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안 된다. 그쵸? 왜냐하면 두 번째로 수행할 때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고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체크된 상태로 수행하게 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부분합이 모두 삭제가 돼요. 그래서 꼭 해당 부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의 순서대로 부분합을 모두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분합에 표시된 개요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라고 하면 왼쪽에 표시된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라고 있습니다. 자, 그룹 해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그룹 해제 말고 개요 지우기라고 있다. 그쵸? 해당 개요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개요 지우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왼쪽에 있었던 개요들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소갈로 2번의 문제도 모두 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기타 작업 유형이 된다. 그쵸? 기타 작업의 문제 배점은 35점이 됩니다.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2점씩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세로값 축의 가로축 교차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익숙한 차트가 이러한 차트가 되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가로축이 세로값 축의 최대값과 교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로값 축의 가로축 교차를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따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 항목을 30도 회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X축 항목이 30도 회전되어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항목을 30도 회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데이터 계열에 대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하고요. 예측은 이 구간 앞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선형 추세선이 여기에 있네요. 그쵸?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즉 4인 가구에 대해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예측을 2구간 앞으로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데이터 계열을 작은 물방울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1인 가구가 여기 있네요.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작은 물방울
으로 질감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관련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의 소갈로 1번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해당 차트를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로값 축의 가로축 교차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세로값 축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축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가로축 교차라고 있습니다.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축의 최대값과 함께 가로축이 교차가 되겠죠. 자, 축의 최대값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축의 최대값과 함께 가로축이 교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X축 항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X축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해당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에 사용자 지정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30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X축 항목이 30도 회전되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에 추세선을 추가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4인 가구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가구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에서 추세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데이터 계열이 클릭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세선 추가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해당 추세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서식을 보게 되면 오른쪽 편에 추세선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선형 추세선을 설정할 거다. 그쵸? 선형 추세선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측을 앞으로 2구간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2구간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해당 추세선을 통해서 한 구간, 두 구간 앞을 예측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모두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데이터 계열을 작은 물방울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네요. 자, 우선 1인 가구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나타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채우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다. 그쵸? 문제에 보면 작은 물방울 질감으로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질감을 작은 물방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 나타난 것처럼 1인 가구 데이터 계열에 작은 물방울의 질감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설정이 다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과 그림자를 설정할게요.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 문제에 보면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라고 하죠. 해당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를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서 문제에 보면 안쪽 가운데죠. 안쪽 가운데 해당 부분 안쪽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차트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G3에서 G28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요.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수 80 이상이면 해당 아이콘, 50 이상 80 미만이면 해당 아이콘, 나머지는 해당 아이콘으로 아이콘 집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서식 적용, 그리고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이어서 볼게요. 해당 F3에서 F28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리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최소 값은 100분위수 20, 최대 값은 100분위수 80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라고 하고요.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동일하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그래프 보기, 그리고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매크로 관련 문제가 된다. 그쵸? 자, 해당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갈로 2번 문제,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매크로를 작성하면 되겠다. 그쵸?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G3에서 G28 영역이라고 하네요. 해당 영역을 우선 블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설정해 볼게요. 자,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으로 하라고 하죠. 해당 아이콘 집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아이콘 스타일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깃발 모양이 있네요. 자, 깃발 모양이 있는 서식 아이콘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이 되겠네요. 해당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80 이상이면 자, 우선 종류를 100분위 수로 바꿔 주면 되겠고요. 80 이상이면 해당 아이콘이 나오면 된다. 그쵸? 그리고 동일하게 100분위 수로 바꿔 주시고요. 이번에는 50 이상이면 해당 아이콘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아이콘 집합 기호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매크로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추가하면 되겠다. 그쵸? 해당 삽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B30에서 C31이라고 하네요. B30에서 C31 영역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시키면 셀에 맞게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작성한 매크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단추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가 완성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매크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리본 메뉴 상단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가 기록된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3부터 해서 영역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다. 그쵸? 해당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 규칙 눌러주세요. 앞의 문제와 동일하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최소 값은 백분위수 20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백분위수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2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최대 값은 백분위수 80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색은 표준색 노랑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 막대와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했고요. 막대 모양까지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크로 기록이 다 되었네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추가할게요. 해당 삽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30에서 E30, 다시, 그리고 나서 E30에서 F31 해당 영역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작성한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기 매크로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축 컨트롤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매크로 문제의 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는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풀 때 동그라미 1번부터 풀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순으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약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예약 단추가 해당 단추가 되겠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시술 예약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시술 예약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시술 예약점 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시술명 목록에는 아래쪽의 그림은 해당 목록이 될 것 같네요.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B 시술명으로 보입니다. 시술명 목록에는 H8에서 I12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약일은 아래쪽에 보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예약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약일은 잠금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락드 속성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코드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자, 폼이 초기화됐을 때 CMB 시술명 목록에 어떤 특정 행 원본을 설정해주면 된다. 그쵸? 자, 로우 소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영역은 H8에서 I12 영역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xt 예약일 컨트롤에 락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락드 속성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잠금이 되도록이니까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즉, 락드가 true가 되도록 잠금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위쪽의 그림을 봤을 때 해당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와 총 예약 건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코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가 표시가 돼야 되죠. 오늘 날짜를 표시하기 위한 함수로 데이트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총 2건 예약이 나와야 되는데, 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총 사이로 해서 띄어쓰기가 있네요. 자, 띄어쓰기 해서 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총 예약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때 행 번호를 지정하잖아요. i는 어떤 기준이 되는 셀,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셀을 기준으로 B2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자, 해당 아이디어에서 총 건수를 표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적게 되면 B2 셀에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죠. B2 셀에 인접한 행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그런데 예약 건수는 두 개가 되죠. 아, 그러면 해당 코드에서 2를 빼게 되면 즉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이 빠지겠죠. 해당 부분을 빼게 되면 예약 건수가 됩니다. 그쵸? 자, 해당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총 예약 건수를 구해 볼게요. 자, B2 셀의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B2 셀을 인접한 행의 개수에서 두 개를 빼주면 그게 총 예약 건수가 된다. 그쵸? 그리고 건 예약을 추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건 예약까지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하나만 있으니까 VB OK only라고 적어주시고요. 제목으로 마감이 있네요. 타이틀 마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 언로드 미까지 적어주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의 풀이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엑셀에서 직접 실습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VBA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해당 예약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시술 예약 폼이 나타나도록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요. CMD 예약이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왼쪽에 보면 해당 폼이 있네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엑셀에 시술 예약이라고 하는 폼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시술 예약이라고 하는 해당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술 예약점 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예약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시술 예약 폼이 나타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요. 한번 해당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약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시술 예약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해당 시술 예약 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니까 유저 폼 선택해 주시고요.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보게 되면 CMB 시술명 목록에 CMB 시술명 목록에 행 원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영역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H8부터
I22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txt 예약일 컨트롤에는 락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에 보면 잠금이 되도록이죠. 그래서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시술명의 행원본은 해당 원본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txt 예약일 컨트롤에는 잠금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술명에 이렇게 해당 목록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일에는 어떤 글자가 입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잠금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도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선은 시술 예약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예약 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폼이 나타나네요. 자, 우선 창 크기를 좀 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보면 CMD 종료, 해당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될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CMD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되죠.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고요. 입력될 내용을 우선은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트라고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총을 연결하는데 총 양쪽으로 띄어쓰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앰퍼샌드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총 예약 건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예약 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전에 문제를 보며 말씀드렸듯이 B2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B2셀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2셀을 인접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지금 예약 건수는 두 건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빼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 건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로 건 예약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창을 조금 더 늘릴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VB OK only를 적어주시고요. 제목에 마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마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에 표시될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 unload me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D 종료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와 폼을 종료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약 단추를 클릭하고요. 종료를 클릭했을 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오류가 발생했네요. 아, 여기에 보면 unloadme라고 하는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unloadme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해당 버튼에서 위쪽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오류가 사라지고요. 자,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단추를 클릭하고요. 해당 종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 박스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 촬영하는 날짜가 3월 18일입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3번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시술 예약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입력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입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행 번호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이라고 해서 i의 행 번호를 저장할게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B2 셀이 되죠. 데이터가 입력된 곳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행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B2 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B2셀을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된다. 그쵸?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은 6행부터 시작한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서 행 번호를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명은 바로 입력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셀즈 i, 2, 2열이 되죠. 2열에는 해당 고객명을 바로 입력받으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컨트롤 명을 확인하면서 풀이를 할 거지만요. 아무튼 txt 고객명이라는 컨트롤 명을 가집니다. txt 고객명이라고 하는 해당 컨트롤에서 고객명이 있는 2열에 값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술명과 디자이너를 입력받을 건데요. 해당 부분에 시술명과 디자이너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을 할 거예요. 문제에 보면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리스트에서 사용할 번호를 J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J는 CMB 시술명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리스트 인덱스, 즉 리스트의 행 번호를 저장할 거예요. 자, CMB 시술명이라고 하는 해당 부분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의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의 행 번호를 J에 저장을 할 거고요. 이를 활용해서 시술명과 디자이너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즈 i, 3, 3열은 시술명이 된다. 그쵸? C열이죠. 자, 셀즈 i, 3에는 CMB 시술명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리스트 속성을 통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리스트에서 저희가 앞서 지정한 J라는 행 번호와 그리고 첫 번째 열에서 가지고 올 건데 리스트에서 첫 번째 열은 0을 지정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셀즈 i, 4에는 CMB 시술명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이때 리스트 속성을 통해서 J 그리고 1열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1열이 해당 부분에서는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술 시간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에 들어갈 셀즈 i, 5를 적어주시고요. 시술 시간은 해당 컨트롤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명 조금 이따 문제 보면서 확인할 거지만 txt 시술 시간이라고 하는 컨트롤명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고는 디자이너가 원장이고면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AND 조건이 되겠고요. 디자이너가 원장이고 시술 시간이 18시 이상이면 10% 추가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if 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if 문은 해당 부분은 왼쪽에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라고 적어주시고요. 조건이 디자이너가 원장이고네요. 자, 디자이너는 D열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셀즈 i, 4열에는 디자이너가 있다. 그쵸? 해당 셀즈 i, 4가 원장일 때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and 시간이 조건이 되겠네요. 문제에 보면 hour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hour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시술 시간에서 시간을 구하면 되겠다. 그쵸? 셀즈 i, 5가 되겠네요. 그쵸? 해당 시술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한 내용이 18시 이상이면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then까지 적어주시면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일 때 셀즈 i, 6에는 10% 추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우 나머지 경우에는 셀즈 i, 6은 그냥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적어주시면
if와 and if로 해서 비고 필드에 입력될 값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동그라미 2번 문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시술 예약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술 예약 폼이 있는데요. 해당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D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창을 조금 수정을 하고 바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네,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i는 이라고 해서 행 번호를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B2 셀이 기준이 된다. 그쵸?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인접한 곳의 가장 위쪽에 있는 셀이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에 B2 셀이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current 리전, 로우스, 카운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2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죠. 자, 지금 보면 인접한 행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쵸?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은 6행부터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2로 행 번호를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명을 입력할 거예요. 셀즈, i, 2의 고객명을 입력을 할 건데요. 해당 부분에서 고객명을 가지고 오게 될 거죠.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을 클릭하면 컨트롤 이름이 txt 고객명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 txt 고객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시술명과 디자이너의 셀을 입력을 할 건데요. 해당 부분은 해당 목록 상자에서 값을 가지고 온다. 그쵸? 자, 해당 목록 상자를 클릭했을 때 이름이 CMB 시술명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리스트에서 사용할 행 번호를 J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는 CMB 시술명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CMB 시술명의 리스트 행 번호를 J에 저장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3, 3열에는 CMB 시술명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2행과 그리고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올 건데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열이 0이 되죠. 자, 그래서 0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셀즈 i, 4에는 CMB 시술명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제2행과 1열, 즉 두 번째 열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5에는 시술 시간이 입력이 되는데요. 해당 시술 시간에서 입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서 보면 컨트롤 이름이 txt 시술 시간이 되네요. 자, 해당 셀에 txt 시술 시간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컨트롤에서 값을 입력받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고를 입력해 줄 건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비고가 조건에 따라 입력될 값이 달라지므로 if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sales i, 4. 자, 디자이너가 원장이고죠. 4열입니다. D는 4열이죠. 셀즈 i, 4에서 디자이너가 원장이고 이고면 and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술 시간에서 시간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이를 위해서 hour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시간이 있는 셀즈 i, 5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술 시간에서 hour 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추출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시간을 추출한 것이 18시 이상이면 해당 부분이 18 이상이면 then 이때는 셀즈 i, 6에는 10% 추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10% 추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우 else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and if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if, and if로 해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디자이너가 원장이고 시술 시간이 18시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서 if문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셨으면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예약 단추를 클릭하고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명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시술명은 원장한테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한테 받았고요. 자, 시술 시간은 19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가 염색은 원장이죠. 원장이고 시술 시간이 18시 이상이니까 비고의 10% 추가가 잘 입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 원장 시술 시간이 18시 이상이니까 10% 추가까지 해서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특강 4회의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특강에 있는 1회부터 4회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과 학생분들이 어려워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같이 복원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요. 해당 특강 문제는 시험을 치기 전에 꼭 눈에 한번 익히고 가시면 시험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특강 4회 풀이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